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내과 의사가 된 지는 이제 벌써 13, 14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기본적인 내과 진료뿐만 아니라 기능의학을 통해서 아직 질병 상태가 아니신 방건강 상태인 분들도 같이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뇌가 실제적으로 기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MRI라든지 이런 뇌를 찍었을 때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보통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쌓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심하게는 조직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렇게 뇌에 실제적인 변화가 없으신 경우에는 그거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일반적인 치매는 고령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치매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고, 초록이 치매는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일단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보통 많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뇌졸중이란 것은 이제 뇌경색 유출을 다 포함하는 이제 표현인데, 그런 뇌졸중에 의한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표현하고요.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 이제 뇌손상까지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치매를 알코올성 치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이런 인지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 치매의 단계, 소위 말하는 이런 치매의 단계를 총 7단계라고, 치매 7단계라고 부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인지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때를 이제 1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해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치매로, 그런 증상으로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증상 없이 쌓이기만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에서는 이제 가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안에서 물건을 어디다든지 까먹어서 찾으러 다닌다든지 그런 일이 자꾸 잦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를 떠올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가끔 이제 아는 사람 이름을 좀 잊어버린다든지, 약속을 깜빡한다든지, 이렇게 잊었다가 근데 기억은 다시 되살려지고,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알려줄 때는 아,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실수를 깨닫는 정도. 이때는 이제 2단계입니다. 3단계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이 좀 눈치를 챌 정도로,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약속을 이제 기억하거나 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을 잊어버리는 빈도가 이제 잦아지고, 그게 자꾸 반복되게 되죠. 특히 이제 최근에 잡은 약속이나 해야 할 일, 좀 더 최근 것들을 잘 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은 치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4단계부터는 치매 경고 상태라고 합니다. 친숙한 단어와 이름을 잊는 일이 잦아지고, 평소에 해오던 이런 일상의 장복이나 요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식사 준비를 하거나 옷을 입는 것 같이 굉장히 일상적인 늘 하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당황을 한다면 이것은 치매 경고로 봐야 합니다. 갑자기 단추를 어떻게 잠근지 모르겠다든지, 또 너무 바쁘거나 이렇게 주의가 우리가 산만하다고 해서 이런 걸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잊어버릴 때는 이제 치매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5단계부터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져서 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고 반복해서 하고, 성격이 좀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성격이 변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사나 화장실 사용에도 간병이 필요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데 그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더운데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5단계. 이제 6단계부터는 매일 다니던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시잖아요. 이렇게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죠.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치매 말기인 또 7단계까지 될 경우에는 말하고 먹고 심지어 삼키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가족들도 못 알아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24시간 돌봄과 간병이 필요하게 되겠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영상검사 혹은 이제 부검해서 관찰해 보면 일반인보다 위축되어 있는, 위가 쭈그러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침착이 되면서 생긴 노인반, 그리고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엉겨붙으면서 형성된 신경섬유 다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신 분들이 노인방과 신경섬유 다발이 뇌에 점차 쌓이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들이 죽으면서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최근에 국내 연구팀에서 스트레스가 이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우리 몸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뇌 속에 있는 나쁜 놈들을 이렇게 자가탐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잡아먹는 이런 신경세포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런 자가탐식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우리 몸에 아밀로이드들이 쌓였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아밀로이드들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아밀로이드들을 청소를 잘 못하면 결국엔 쌓이게 되고 이게 뭉쳐져서 그런 노인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아밀로이드 쌓인 것들이 청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아밀로이드, 즉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좀 계속해서 학습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32%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또한 아밀로이드를 쌓이게 하고 그것들이 잘 청소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관리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사실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명상이나 종교생활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이나 주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